(6월 3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밖에 출근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저도 이 비오기 전날은 몸이 쑤십니다. 어젯밤에도 여기저기 몸이 쑤셔서 많이 뒤척였습니다. 요즘 날도 덥고 밤에 주무시기 힘들 겁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힘들더라도요, 용기를 내고 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가 정치인을 맨날 욕을 합니다. 고위 관료도 욕을 합니다. 근데 정치인하고 고위 관료 말고 일반 국민들은, 우리는 그러면 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데는 사회 지도층의 책임만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일반 국민들로서 평균치의 양심이나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모두가 나 혼자 이러면 어때? 라는 입장으로 이 나쁜 선택을 할 때, 즉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경제학에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것은 누구의 땅도 아닌 같이 쓰는 땅인데, 그 땅을 예를 들어서 같이 쓰는 땅이면 서로가 각자 청소도 좀 하고 서로가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서로가 잘 가꾸고 해야 될 건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공유지라고 부를 만한 소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누구의 땅도 아닌 땅이 있습니다. 제가 신도림역 앞에 사는데 신도림역에 좀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 주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엉망인 주차장인데 아마 공영일 걸로 생각되는데요. 신도림역을 지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차장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 꽁초를 던지고 해서 그 주차장 주변 풀숲이 거의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은 누구도 치우지 않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청소 영역도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예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행동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남한테 폐만 안 끼치면 된다, 이런 입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침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우리 스스로도요, 이 세상에서 가해자이자 비도덕적인 인간들로 전락하는 애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요, 이 폭스바겐이 독일차 사기를 치다가 들켜 전 세계에서 판매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팔린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한국 사람의 이 본성 깊은 속에 있는 DNA가 어떻게 좀 보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닌가. 즉, 우리가 좀 질이 안 좋은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보다 내 가족이 우선인데요. 그런데 폭스바겐이 이 배기가스 환경오염 문제를 속이고 있다가 판매가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차 가격을 한 7,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깎아주다 보니까 그 차의 판매가 65%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보도의 배경에는요, 특정한 한국 차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의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미세먼지 사태 때 보면 확실하게 외국 디젤차 부분에 방향을 찍어서 몰아가는 듯한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이 도대체 미세먼지와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 분들 중에서 메르스 사태 때 감염의 위험이 없는 사람 수백만 명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의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작 마스크를 써야 될 폐질환 환자들 상당수가 병원 문 밖에만 나가면 마스크를 벗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병균이 들어올 가능성이 티끌만큼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만 병균을 남에게 퍼뜨릴 수 있을 때는 가능성이 높아도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죠. 자, 또 이 가스 충전소, 사실 지금 디젤 버스가 미세먼지를 좀 많이 낳는다, 뭐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막으려면 천연가스 버스가 연비가 떨어지고 좀 연료값이 많이 들어도 좋은데 이걸 충전소를 또 많이 지어야 되는데 동네 주민들이 가스 충전소 들어온다 하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공기가 좋아지는 것은 모두가 좋은 거고 내 집값은 나한테만 좋은 건데 모두가 좋은 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나한테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님비 현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공동체 이야기하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선택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 환경오염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한국에서는 남의 문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라든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국민의 80~90%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 수준은 전혀 50~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한국 사람이 쓰레기를 담장 밖으로 던지고 일본 사람은 담장 밖에 쓰레기를 집으로 던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어떤 본성이 왜 이런 것인가? 솔직히 한국의 역사에서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살았던 적이 없어서 이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그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역사가 평탄한 나라가 얼마나 있으며 각 나라의 서민이나 중산층이 마음 편히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그 사회에 있어서의 한마디로 수준은 상류층이 모범을 보이고 중산층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롤 모델, 즉 모범적인 태도를 모두가 따라하는 이런 부분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보편적 수준을 만든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국에서는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중세, 중경이라고 해서 이 충신의 어떤 자격을 다루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일본에서도 유행을 하는데 만주에서도 유행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충보다 효를 중요시하는 책들이 주로 읽혔다는 겁니다. 자, 국가를 위한 충성보다 나 가족을 위한 효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 성인의 45%, 대학생의 62%가 국가보다 개인이 우선이라서 참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만으로도 이런데요. 지금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숫자가 자발적으로 싸우러 나올까요? 자, 우리가 6.25 때요. 저 남미 콜롬비아도 군대를 보내서 수백 명이 전사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장군은 자기 계급을 강등시켜서
예비역인데 군대를 모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벨기에, 영국 등 곳곳에서요. 자발적으로. 그때 그 사람들 중에 한국으로 싸우러 가라고 국가에서 누가 강요할 사람이, 의무적으로 징병할 사람이 별로 있었겠습니까? 미군 빼놓고는 말입니다. 미군은 그때 징병제라고 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 극동아시아의 구석으로 싸우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지키겠다라는 데도 전쟁이 나면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우리의 이기심을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동아일보는요, 박재균의 휴먼 정치에서 우리 안에 브렉시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관료는 영원히 없다 하지만은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좋은 어떤 관료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 기자가 친하게 지냈는데 딱 하나 대화가 안 되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는데 공무원 연금 계획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있고 일반 국민들의 연금에 비해서 얼마나 특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민의 혈세로 그 연금 재정을 메워야 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걸 수치를 갖다가 제기하면서 설명을 해도요,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박봉에 평생 고생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공무원인데 그거 연금이 내가 믿을 최후의 보루다. 근데 그거 갖고 이야기하냐,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웃기는 이 부분이 있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공무원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자영업자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 서너 명 고용해서 가게 하는 사람들도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도 다 헌신합니다. 정말 시금반진 이야기죠. 공무원 월급이 작습니까? 공짜로 헌신했습니까? 공무원이 목숨 던져가면서 일합니까? 오죽하면 땡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것뿐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이 기자의 한 지인은 선배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기뻐했답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국의원회관에 한번 오래해서 가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냐고. 민원인 대하듯이 아예 그냥 모멸감 느끼지게 시금방을 떨더라는 겁니다. 근데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후원금 좀 내라, 행사 지원하라고 맨날 뺀질거리면서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가요, 직업이나 지역, 혈연, 계파 이기주의에 아주 그냥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익 공동체만 안무할 뿐 국가 전체적인 운명 공동체는 실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욱더 그러하다는 겁니다. 정치권에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노니 비노니 친한이니 비한이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곳곳에 다 혈연, 지연, 학연, 심지어 무슨 운동권을 냈으면 뭐 주사파냐, 뭐 NL이냐, PD냐, CA냐, 아주 그거 갖고도 패거리 지어서 아직도 끼리끼리들 삽니다. 자, 이 기자는 최명신 장군, 제가 얼마 전에 옥타곤에서 TV조선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도와서 쿠데타를 한 주역 중에 한 명인데 삼성 개헌에 반대하다가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서리스타로요. 월남전 사령관도 했고 6.25 때 백골 병단, 6.25대 대장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요, 공직을 마치고 죽을 때 장교묘역이 아니라 한 평도 안 되는 사병묘역에 누워있는 유일한 장군입니다. 한국에서 장군 중에 사병묘역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조금 이렇게 살만하거나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 패거리를 짓고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또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조금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아파트값 싸게 팔지 맙시다 플래카드 거는 나라입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모여 사는 강남에서요. 참 쪽팔리지 않습니까? 자, 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만 되면 강남구 대치동 도로 일대는 주차장이다. 한꺼번에 차가 다 빠져나가는데 이 일대 학원에 애들 싣고 온 차라는 겁니다. 엄마 사거리를 중심으로 십자 모양의 도로를 1km 빠져나가는데 20분씩 걸린다. 예전에 도곡역과 대치역 사이 남부순환로가 막혔지만은 이제는 학원들이 위로 이렇게 북상하면서 어느샌가 최전 구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정체는 인도 쪽 차로에 줄 서 있는 차량부터 비롯되는데요. 학원가 용어로 라이딩이랍니다. 엄마들이 아들 태우러 왔다는 겁니다. 학원 앞에. 학생들이 몰려 놓을 시간이면 바로 옆 차로까지도 주차장이다. 차로 2개가 주차장인 거죠. 자, 잘합니다. 그래서 학원 밀집 지역은 강남에 저녁마다 라이딩 홍역을 치른답니다. 주민들은 이거 이제 다 알고 피해서 우회한답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픽업한 아이를 또 간단히 간식 먹이고 또 다른 학원이나 독서실로 또 태워준답니다. 그리고 엄마들 대기 장소는 학원과 주변의 커피숍이라는 겁니다. 그래가 모여서 정보 교환한답니다. 자, 최근에 24시간 이들을 겨냥한 전문 커피숍도 있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가 출동하고 참 기가 찹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학원을 보내서 그 아들 표정이 행복합니까? 잘 됩니까? 모두 비정상인데요.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 자식만큼은 잘 돼야 된다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그래서 20조쯤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 훨씬 더 많을 거라 봅니다. 자, 학원들은 또 학부모 유치하려고 유치 경쟁을 벌입니다. 자, 그러다가 모의고사 평가지가 유출됐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교육난, 이게 교육 난리죠.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만나보면 멀쩡한 사회 상류층, 중산층의 아주 표본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미쳐가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 때 너무 많이들 미쳐 있는 게 아니냐. 정치인만 미쳐 있다고 봅니까? 전부요. 그 위치에 이르지 못해서 덜 미치고 있는 거지. 모두가 미쳐가고 있다. 정말 종자가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종자가 개량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때인가? 자, 사람이 원래 성악설이다, 나쁘다라고 합니다만은 그 나쁨이 교육과 환경에 통해서 정화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더러운 경쟁에서 뛰어들기가 힘들어서 피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연락 오는 친구도 없습니다. 왜? 황영수 뭐 요즘 보니까 완전 끈떨어졌대 이러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회적 평가를 연연치 않습니다. 지하철 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들 이 난리를 치고 삽니까?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럽니까? 이 나라는 정말로 영화 제목처럼 허공호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